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 의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들은 후에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경 예산안 규모와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구비 부담액과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분을 계상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272억 514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921억 4644만원보다 35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1355억 994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08억 9590만원보다 47억 3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조 기획홍보실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32억 2298만원이 증가한 1230억 9933만원으로 일반 조정교부금 210억 5983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급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억 4415만원이 증가한 26억 9648만원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액 1억 8813만원과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조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560만원이 증가한 31억 161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2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03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9조 회계정보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50억 1,29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원과 불용물품 매각 수입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조 민원봉사과는 기존 예산액보다 2,332만원 감소한 2억 1,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여권 발급 수수료 2,3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8억 4,657만원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9억 3,760만원이 증가한 124억 8,2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억 5천만원과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6억 7,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조 기획공보실은 기존 예산액보다 89억 4,446만원이 감소한 92억 5,3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0억원을 증액하였고
내부 유보금 119억 4,64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9쪽 총무국 소관 사항으로 기존 예석보다 124억 5,263만 원이 증가한 1,010억 7,5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총무과입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2억 9,182만 원이 증가한 273억 2천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중구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친화 장려금 2억 2,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고 실무수습 직원 1억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1억 6,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를 각각 5천만 원과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358만 원이 증가한 52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3억 원과 문찬동 청사 시설개선 공사비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16억 8,545만 원이 증가한 159억 9,868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115억 8천만 원과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2,9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증언에 따른 직급보조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민원봉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774만 원이 증가한 3억 9,545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비 55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문서 발송비 수수료 1,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지적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603만 원이 증가한 10억 3,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9,538만 원이 증가한 206억 1,245만 원으로 주요 중감 내역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비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폭염 대책비 1,800만 원과 보건소 시설관리 1억 4,5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일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요와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반 조정교부금, 미반영분, 각종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해 집행된 사전사용 예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불효불급한 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재원 분석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중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욱향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구 역할을 잘해 주실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환영합니다. 또 불통이었던 기획공보실하고 집행부를 이제 소통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비상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서 법령과 조례에 정한 대로 용도에 맞게 편성해 오면 10번이고 승인해 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이에요) 301-01 손해배상금 등 해서 지금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욱향 의원님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네. 손해배상금 저희들 추경에 200만 원을 정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업무상 가실이나 그 영조물에 의해 손해를 본 국민들을 권리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손해배상 보험료 그 지자체 자기부담금인데 저희들 8월 말까지 현재 저희들 36건에 한 820만 원 정도가 나가서 기존에 지금 예산 편성된 게 한 1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예상을 하면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200만 원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몇 건이나 20년도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1,000만 원 있었는데 집행이 한 695만 9천 원 정도. 건수는 몇 건이었죠? 29건요. 29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는 벌써 한 810만 원, 820만 원 정도 좀 나갔습니다. 그 건수가 많이 증가했나요? 좀 건수도 저희들 작년에는 29건인데 지금 현재는 36건이 지금 8월 말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즉 예, 예. 공무원이 그 어쨌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잖아요. 이제 가실이라 그러는 게 이제 이게 시설물 같은 게요. 뭐 네. 사람들이 다니다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건데 뭐 공무원 가실이라기보다는 영조물 이런 도로 결빙 같은데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염칼슘 같은 거 제대로 안 뿌려서 그렇다. 뭐 또 뭐 싱크홀 비슷하게 생기는 그런 데에서 사실 사고가 났다. 이런 업무 소홀이네 소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사전에 잘 예, 뭐 했더라면 건수가 줄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손해배상 처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예산서하고는 이번에 의회 언론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홍보비로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반영 안 한 이유가 뭔지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의회에서 홍보비 지금 1,100만 원이 요구를 들어왔었는데요. 추경이 이해 추경인데 저희들 반영을 못했었는데 저희들 뭐 추경 방침이 사실은 또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편성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언론 홍보비를 추경에 또 세운다는 게 조금 그런 무리수도 좀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또 이제 타구하고 저희들이 또 형평성 문제도 또 감안 안 할 수가 없었고 예예. 잘 안 들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홍보비는 뭐 의원님께서도 뭐 타구 이렇게 비교를 뭐 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분 의원님들 해서 3,85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구도 11분이 계시는데 3,300만 원. 저희들보다도 한 550만 원이 적은데요. 그런 걸 보시면 또 뭐 서구도 우리가 이제 서구만큼 지금 3,950만 원인데 저희들 3,850에서 1,100만 원을 또 새로 서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서구는 의원님들이 이제 19분이고 4,950인데 현재 의원 1인당 한 2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재. 그런데 우리 충구는 의원 1인당 한 분당 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서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의원 1인당 한 450만 원이 들어가면은 서구하고 거의 한 19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시면은 이거는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은 자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도 2019년도 편성한 예산만큼은 반영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구하고 지금 비교를 하시는데 서구하고 예. 세비가 저희가 70만 원이 적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용관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10년 동안 세비 동결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국 상가를 네. 34명에 대한 거를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일국 이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계류 중이고요. 상임위원회 행자위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뭐 정호는 지난번에 또 보건소를 또 국가 정책 수요 대해서 해서 22명을 하고 보건소가 이제 하나 늘어나고 저희들에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국 이과가 계류 중이니까 그거를 행자위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조금 긍정적인 좀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해서 저희들한테 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일단은 의견. 본의원 생각은 그래요. 예.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단 수정안을 제출하시고 예. 이제 또 실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힘 예. 겨루기 그만했으면 바람입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자에도 부탁했지만 이제 8대 의회가 약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예.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상생하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고요. 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뭐 집행부 입장도 있고 또 의회 입장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안을 충분한 이게 좀 뭐 오기 전부터 1년 전부터 사실은 이걸 가지고 네. 의회하고 맞아요. 저희들 집행부하고 많은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뭐 전반적인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 존중도 하고 또 집행부 의견도 또 의원님들께서 또 헤아려 주셔서 좀 좋은 안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한 건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은경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은경 의원입니다. 예, 기획공보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세입 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예, 기금 전입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6억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한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이번 2차 추경에 지급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저희들 뭐 재정 허락하면은 뭐 앞으로 계속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계획은 없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 192억하고 방역 물품까지 11억 하면 203억을 저희들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은 뭐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처럼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또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의 사유가 어떤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발생할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기금을 또 적립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에서 지금 뭐 저희들이 재원이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 뭐 재정 안정화 기금에다가 지금 현재 여력은 없고요. 뭐 차후에 또 그런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어떤 결정된 건 없는데 혹시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내부 유보금으로 남겨둘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재정 안정화 그 계정에 적립을 해두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반영한 예산을 가지고 삭감한 거는 내부 유보금으로 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용도로 현재 쓰기는 그 회기 때는 힘들고 그 회기 때의 다음 회기에서 내부 유보금을 빼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예.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역 경제 어떤 악화라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든지 아니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재정 안정화 개정에 대한 또 정립을 또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공보실하고 이제 저희 8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좀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기획공보실과 저희 의회의 어떤 불협화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께서 앞에서 진두지휘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짚어주시고 수정하고 이렇게 변화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 저희 우리 대전 중구 그리고 대전 전체 지금 1차 그 예방 접종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좀 정확한 숫자를 저도 이제 뭐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때 30몇 프로인가 뭐 이렇게 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40% 숫자는- 정도 가까이 갔죠? 예. 40% 가까이 갔고 지금 추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무조건 40%는 넘어가고 이제 그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조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동 면역 체계를 70%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추석
때에 저희 집행부에서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캠페인이나 뭐 이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캠페인 같은 거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코로나19를 담당하는 건 보건소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네. 지금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뭐 직원들 거의 뭐 패닉 상태까지 지금 온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 그런데 캠페인이나 이런 걸 직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있는지도 저도 사실 의문이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으세요. 지금 2년 동안 보건소에서 제대로 쉬시고 뭐 하실 수 있는 거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건소 인력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입니다. 왜 힘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건소에서만 코로나를 응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총무국 같은 경우에 문체과에서 저녁에 이제 업소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많이 군집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뒤에 어떻게 뭐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거리 지키기, 인원수 제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추석이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이 방역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구민 캠페인 한 게 저번에 그 아이스팩 여름에 아이스팩 그거 중구청에 갖고 오시면 쓰레기 봉투랑 교환해 드립니다. 이 캠페인 이외에 나와 있는 캠페인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캠페인 준비를 하신 게 있었나요? 글쎄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캠페인을 제가 알기로는 좀 기억이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그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을 거의 못 해오셨죠. 거의. 어떤 사안에 집중이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의회에서 기획공보실 예산, 특히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구정 홍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이 크다라 그랬으면 아마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 잡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전체 공동면역 체계를 70%를 갖추기 위해서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보건소도 굉장히 힘들고 총무국도 힘들죠. 근데 기획공보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뭐 영상통화 이런 걸로 좀 대체해 주십사. 아니면 반드시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 주사 맞으시고 가족들을 대해 주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청은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저희 본관 건물 그 벽면 거의 중구청 홍보 용도로 또 현수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은 많은 구민들께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대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던가 아니면 이번 추석 맞이해서 뭐 좀 예방하실 수 있는, 조심하실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뭐 위원장님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 바람은 기획공보실은 기획공보실에 색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기획공보실만의 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에는 집행부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냥 맨 앞에 있는 선두부서였어요. 그러지 마시고 원래의 기획공보실의 원래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형태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월마다 구민들께 배포해드리는 자료들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구 소식지요. 예, 소식지. 예, 예. 소식지에도 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다 보니 국민들께서도 너무 지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 그러면 그냥 다 힘드세요. 그러니 그렇지만 저희가 70이 갈 때까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예산 부분을 보니까 잠시만요. 내부 유보금이 지금 빠져나가요. 이게 지금 문책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아, 예, 예. 저희들은 내부 유보금이 본회산 때 3억 6,600만 원이 삭감이 돼가 있었고요. 네. 지난번 1회 추경 때 효문화 뿌리마을 토지 매입비 115억 8천만 원하고 소송 수행자 포상금 30만 원에서 거기 이제 이번에 전액을 119억 4,600만 전액을 이제 일반회계로 좀 세출해서 저들 잡았는데요. 이게 뭐 대다수가 뭐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비 문화체육과에서 나는 115억 8천만 원이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거의 보시면 지금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얼마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문책과로? 여기서 119억 4,600만 원에서요. 네. 115억 8천만 원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거의 뭐 1차 본회산 때 저희들 삭감한 내용 3억 6,600만 원만 남고 거의 다 그쪽으로 문책가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집행부 전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대 때 의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자료들을 이제 지금 현재 8대 의원들은 한 3년 지나고 이제 4년 차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여쭤보거나 아니면 세부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내부 유보금으로 해서 통짜로 이게 지금 세부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통예산으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 이거 이렇게 장부를 만드실 때는 어디에 얼마가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의원들이 좀 더 쉽게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내부 요구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자 토지 매입비가 똑 떨어지기면은 괜찮은데 이게 한 100억을 했을 때 여기도 더 가고 저기도 가고 딱 그러니까요. 표시가 인건비도 가고 이게 여러 가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예산으로 그냥 써져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한 군데로 가는 거라 그러면 예, 예. 사실은 다들 웬만하면 체크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예산으로 가게 되면 자세하게 아시지 않게 되면 캐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의회에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 그냥 통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 기장하실 때좀 예, 예. 저희들 뭐 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때 만들 때는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렵고요. 설명 자료에 저희들이 네. 그런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 자료도 그냥 통예산으로 이렇게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저희들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은 설명 자료에 그런 사유라든지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세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기획공모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모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